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7월 1일 하반기 첫 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는데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우울하지 말고 밝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요, 경제적 자유. 이 다섯 글자가 왜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게 만드는지. 저희 사실 20대, 30대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나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앞으로 나는 무궁무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었고, 그때는 친구들 만나고, 여자 만나고, 재밌게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인생의 화두였던 것 같죠. 물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의미지향적인 삶도 살았지만요. 근데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이 후반전을 시작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40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금기는 40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시골에서 벼농사를 할 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이 추수 거지를 때다 하는데 저는 40은 초가을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완전 무르익은 가을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후반전 첫 시작이죠. 자, 근데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경제적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종교, 신이 내 옆에 있고, 그게 더 관계지향적인 게 더 우선적인 거 아닌가요?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요, 할아버지보단 할머니들이 대여섯 살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들은 잘 늙어서도 잘 모여 다녀요. 보면은 노인정을 가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가면 할아버지가 한 명도 없고요. 할머니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그만큼 의사소통하고 또래끼리 자기 얘기, 속 얘기를 막 다 해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으로 없어지면서 그만큼 더 삶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 그냥 답답하게 친구만 하고 있지 말고 절친, 정말 좋은 친구들 꼭 만들어서 정말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술 마시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적 자유라는 거 이제 화두로 넘어가겠는데요. 밖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내 삶에 주도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떤 자영업을 하든지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 회사를 잘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상사랑 있어도 상사한테 고개 숙여야 되고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 일을 해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책임감과도 관계도 있는 거라서 절대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일이긴 해요. 존경받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과연 그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거래처 사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번에 거래처 끊기면은 내 식구들 굶어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책임감이 발동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의미지향적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가 도달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진정한 갑으로 주도적으로 의미지향적으로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경제적 구애받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유명한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경제적 자유, 즉 부자가 되려면 첫째, 부모가 부자여야 한다. 둘째,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라. 셋째, 대박 아이템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좀 부자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꼭 어떤 물질적인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요즘 유행하는 욜로족 있죠. 욜로가 뭐죠? You once, wife once인가요? 뭐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맛깔나게 살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는 맞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미래를 버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순간뿐인 이 순간을 누릴 때 미래를 계획 세우고 미래에 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젊었을 때는 사실상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도 그 젊음만으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일거리가 주어지고 내가 빛나는 시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나한테 가진 게 없으면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욜로족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는 자산 컬렉터처럼 아끼고 모으는데 더 재미를 들으셔서 종잣돈을 만들으세요. 그러면 종잣돈을 얼마까지 만들어야 되냐? 일반인들은 1억 정도 만들기도 정말 힘드니까 1억을 우선 목표로 삼으시고요. 그 1억이 2억 되고 2억이 5억까지 된다면 5억부터는 그 종잣돈으로 인하여 극이하 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그 둥글리기 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놀라운 건데요. 1억 만들기보다 1억에서 5억 만들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1억은 1억을 만드는 거지만 1억에서 5억은 4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1억 만들기보다 1억에서 5억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5억에서 15억 만드는 게 1억에서 5억 만드는 것보다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무심코 하루에 막 세네 번씩 마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긴 한데, 세네 번 마시다 보면, 아, 이거 뭐 3,000원, 4,000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급여가 꽤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5,000원짜리를 만약에 스타벅스 5,000원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것보다 더 비싸지만, 그 5,000원이요. 10년 뒤에는 5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은 5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000원짜리 커피가 아니라 미래의 자산가치 5만 원, 50만 원짜리를 여러분은 그냥 기분으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기분으로 돈을 쓰지 마시고요. 어, 보다 현명한 어,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이제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저는 싱글이에요. 근데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아직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가정을 이루어서도 돈이 필요하고 싱글로 살아도 돈이 필요합니다. 싱글인데 만약에 4, 50대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원래부터 무능했기 때문에 싱글이야. 이런 오해를 사기가 쉬워요. 사실 오해가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거를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관계성도 있다고 한다면 그 싱글은요,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왜 싱글이지? 정말 아깝다.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룬 것도 마찬가지죠. 제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정말로 자기네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욕도 듣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가장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경제적 여유를 갖는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어느 때쯤이냐면 50이 넘어서부터는 정말 20, 30대의 부유함과 50대 이후의 경제적 여유의 그 체감 온도는 엄청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 30대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20, 30대 돈이 많다는 거는 부모가 부자라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40, 50대 돈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부모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개 중에 부모님 잘 만나고 부모님이 훌륭하게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덕을 보는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4, 50이 됐는데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버는 즉시 그거를 내 감정 소비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너는 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냐고요?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5년 동안 빚 갚는데 저의 인생이 거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박 PD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기서 탈피해서 거의 경제적 자유,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무 일을 안 하고 근로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고 지금처럼 쓸 수 있는 여유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아니더라도 훨씬 경제적 자유를 맛보다 보니까요. 제 삶의 여유가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제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였어요. 비겁하게 도리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기는커녕 그냥 회피를 한다고요. 만나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상처 주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아셔야 되는 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옛날 친구들 찾아가 보세요. 비행기가 또 날아가는데 옛날 친구들은 나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친구들은. 그리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너 변했네? 도리어 부정적으로 보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내 삶이 바뀌려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만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리정돈을 잘하잖아요. 내 주변이 정리정돈이 돼요. 여러분이 어지러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내 주변이 다 어지러워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 내 안식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니까 뭐 꼰대 얘기라고 들으셔도 되고 공감하시는 분은 공감하셔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종교 집단의 목사님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옛 속담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을 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만 만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웃긴 게 뭐냐면요. 가진 경제적인 거에 따라서도 끼리끼리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컬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나는 너랑 안 만날 거야. 이런 그런 어떤 몰상식한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모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랑 친한 친구들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친한 친구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봤자 나는 별로 될 것 같지도 않아. 나는 지금 일확천금이 필요한 거야. 오랜 시간, 5년, 10년 고생하고 싶지 않아. 모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모은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커피 5,000원짜리가 5년 뒤에 5만 원이 되고 10년 뒤에는 10만 원, 20만 원이 될 거를 알아서 하나하나 모았는데 그게 1억을 모은 거예요. 1억이 10억이 된 거예요. 제 박 PD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정년 퇴직금까지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별로 돈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 금도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별로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자기가 이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월급 받는 거 생활을 하면서 십몇 년 동안 자산을 불리면은 얼마래더라 25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꼭 비트코인 같은 어떤 도박성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투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15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젊음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40대였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20, 30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버는 거 4, 5배나 더 벌 수도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이자로만 따지면 복리의 효과라는 거고 단순한 그 복리의 효과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한 잔에 5천 원이 아니라 이거는 5년 뒤에 5만 원이고 10년 뒤에 20만 원짜리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오늘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마시거든요. 그런데 지나친 소비, 내가 가진 거는 다 쓴다는 생각. 그런 사람은요, 내 친구 중에 정말 너무 착하고 정말 제가 둘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버는 즉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재테크라고 하면은 저거밖에 없어요. 로또 긁는 거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요.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통 재테크를 하면은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이런 식의 작은 것. 제일 먼저는 사실은 은행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적금을. 근데 요즘은 너무 금리가 저금리니까 은행을 생각을 안 한다 했더라도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맨날 재테크라고 하면은 뭘 그렇게 긁어요, 복권을.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1억 천금만을 꿈꾸려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시면 돼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정년퇴임을 할 생각을 한다면 전 정년퇴임이란 게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그만둔 지가 몇 년 됐는데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퇴임이란 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십몇 년 동안은 저는 꾸준히 돈을 불러 나갈 겁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주식을 하면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이 아니라 적금처럼 넣었다 뺐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지고 사고 해서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그때 제 노후에 필요할 때 그때 꺼내 쓰는 그런 방법을 택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주식을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자산을 가졌으면요. 꺼내 쓰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 정말 운이 좋아서 갖고 있어요? 물려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대박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갖고 계세요? 팔지 마세요. 부동산을 판다는 거는요. 더 좋은 부동산을 살 때나 파세요. 왜냐면요. 자산은요. 우상향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파는 순간 그 시점은 언제가 돼야 되냐면 내가 근로소득이 없을 시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근로소득이 없을 시점이 65세가 되든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그 시점에 내가 모아놓은 자산으로 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지 그 전에 소득이 있는데 내 자산을 팔아서 뭐 다른 거를 뭐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산은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주식 어렵다 하는데 글로벌 주식이든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뭐 이런 같은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업해서 망할 확률과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 둘 중에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높겠어요? 여러분이 망할 확률에 저는 베팅을 합니다. 삼성전자 망할 것 같아서 주식을 안 한다.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삼성전자에 넣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디 주식을 할 겁니까? 아니, 어디 투자를 할 겁니까? 지금 은행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지도 않은데 부동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삼성보다 더 안전한가요? 비트코인이야말로 위험하짐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원하신 분들이 덤벼드는 곳이잖아요. 거기엔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배짱과 여유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됐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몫인 거고요. 저 삼성전자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투자는요. 더 중요한 투자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식 아닙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비트코인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 자격증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 자격증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격증이 아니라 자기 어떤 경력과 커리어를 개발시키는데 뭐 1, 2년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1, 2년 투자한 것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내 인생이 더 연장되고 경제적 활동이 보장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발전에 투자를 하시라고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부분이고요. 여태까지. 저는 늦었지만 여러분보다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40대입니다. 아직은.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면 50대, 60대에는 저도 뭔가 더 발전적일 수 있겠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시간이 돈보다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인 분들은요. 사실상 지금 대학교 안 나와도요. 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입니다. 대학교 3학년, 4년이면 졸업합니다. 까마득해 보이죠? 하지만 3, 4년 지나도 여러분은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대학원도 갈 수 있고요. 10년 동안 돈도 더 벌 수 있고요.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뭐 라떼는 이러면서 시간이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엄청 빨리 느껴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은 걸 경험해 보세요. 여행도 가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많은 걸 해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셔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곧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유를 30, 40, 50, 60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7월 1일 오늘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약간 꼰대처럼 충고 아닌 조언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 뭐 본 것도 없지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과 다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깊게 헤아려 주시고 어,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두세 가지만이라도 동감한 게 있으면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아니면 김승호 회장님처럼 자기 개발 노트에 한 번, 두 번 작성을 하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잠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마음가짐. 오늘 또 출근해야 돼.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고요. 잠들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만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굿밤 되시고요. 빠이빠이.